죽어. 백신 맞고 침 맞으면 죽는겨. 제가 요즘 거의 매일같이 환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백신을 맞기 전이나 맞은 후에 침을 맞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정기적으로 침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좀 궁금하시죠? 걱정이 되실지도 모르겠고. 자, 20년 차 한의사, 임상만 20년 동안 한 한의사가 알려드릴게요. 몰라요. 침과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나 지금? 몰라요. 침은 알지. 근데 백신을 몰라. 아니, 백신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번 코비드 백신을 모르는 거지. 지금 치과에 다니시는 분은 한번 물어봐요. 그 치과 원장님한테 내가 오늘 백신을 맞았는데 스케일링을 해도 되느냐, 절대로 어떤 부작용이 없겠느냐,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치과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치과 의사가 스케일링이 전문이지 백신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럼 양방 의사 그쪽은 잘 알까? 지금 백신 맞으러 간 그 병원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나 지금 원래 스테로이드를 먹는 게 있어가지고 백신 맞은 다음에 또 먹을 생각인데 먹어도 되겠느냐, 먹는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일이 없겠느냐. 정상적인 의사라면 대답을 못하지. 거기가 약 전문이지. 약은 전문인데 스테로이드 전문이겠지. 근데 이번 백신은 뭐 알 수가 있나? 모르니까 정상적인 의사는 대답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알아? 뭐 화이자 모더나 그쪽에 뭐 연구실 총 책임자는 알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몰라. 자기들이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실험은 지금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알 수가 있나 지금? 한 20년쯤 후에 뭐 보고가 하나씩 데이터가 쌓이겠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몰라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가 지금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긴급 승인을 해가지고서 급하게 들여와가지고서 괜찮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적다라는 그것만 확인한 거야. 지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있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대답을 못해. 아무도. 그래도 네가 침 전문가니까 뭐라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해줄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다 얘기한 게 역시 모르겠다 였어요. 나는 정상적인 한의사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아직 뭐 데이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알아. 이제 데이터 나올 때마다 하나씩 나오고 뉴스에 나오잖아. 알고 보니까 델타에 뚫리는 것 같더라, 뭐에는 안 좋은 것 같더라, 뭐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이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심은 침이랑 백신이랑 상관관계가 없을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추론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걸 확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걱정되면은 나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내심은, 그러니까 뭐 확언을 할 수 없지만 어째서 네가 그 침이 백신이랑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은 재질이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는 뭐 그 황금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스테인리스로 만든 뾰족한 도구,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의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어. 전 세계에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 그거 스테인리스예요. 그리고 치과에서 신경치료할 때 박아 넣는 거, 그것도 스테인리스 같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건 모든 주사는, 심지어는 31게이지짜리 그 가느다란 주사 바늘이라고 할지라도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보다 훨씬 두꺼운 거야. 백신을 맞은 다음에 어떤 다른 주사를 맞고서, 심지어는 어떤 주사액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들은 적이 없죠. 만약에 직경 0.25에서 0.3짜리 침을 가지고서 백신과 어떤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서 부작용이 발생할 거였다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사실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겠지 아마. 근데 아니잖아. 침만 있을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부관리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MTS라는 도구, 그것도 본질이 침이에요. 그리고 문신, 그것도 바늘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침이랑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서 이미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문신하고 있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주사 맞고 있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치과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은 아닐 거야. 그래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침을 맞는다고 해가지고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침을 먼저 맞은 다음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래도 확언은 할 수 없어요. 확언은
쇼닥터들이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트립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헛소리 찍찍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쇼닥터들은 아니, 뭔 소리를 해도 상관없지. 뭐 거기 나가려고 쓴 돈이 얼마인데 뭐 해야지. 뭐 그렇게 해도 뭘 팔아먹어야지. 뭐 비타민이든 무슨 땡땡 환이든 뭐라도 팔아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다니시고 있는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 원장님 모두가 다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일 테니까, 그래서 뭐라고 똑 부러지는 대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저 역시도 정상적인 한의사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고 그냥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걱정되신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 백신 맞기 전에 침을 맞으면 죽는다라느니 죽어! 백신 맞고 침 맞으면 죽는겨!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죠. 그분들은 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침을 사실은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침을 사용하면 불법이고 불법인 거 알지만 또 사용했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불법 판정 나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그래도 놓고 싶어 하지만 어쨌건 놓으면 안 된다고 결정이 난 사람들, 그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어쩌면 뭐 정말 일부는 제발 누군가 뭐 백신 맞고 침 맞았다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그런 소문이 돌든지 뭐 뉴스 기사가 나오든지 간에 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아침마다 손 모아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럴까? 어디다가 포스터를 써붙이면은 불법 증거 자료니까 써붙이지 못할 테고 아마 분명히 이제 말로 하겠지. 증거가 남지 않게끔 구두로. 한의사도 모르는 건데 자기가 뭐 한다고 백신을 맞은 다음에 얼마 동안 침을 맞으면 죽는다고, 또는 뭐 백신 맞기 전에 한 일주일 사이에 침을 맞은 환자가 있으면은 안 놔준다고, 너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놔주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이게 의료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분을 정말로 보신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 다른 의사들은 이게 백신을 신청했다가 백신 환자가 몰리면은 지금 내 환자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백신 환자까지 오면은 이거 바빠가지고서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 의료 쪽에서도 그런 분야가 있어. 정말 코로나 이후에 힘든 시기를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가지고서 뭐 앞뒤 계산할 거 없이 바로 일바로 신청한 분들 정말 힘들었거든. 올 한의원 앞에 저기 그 안과 있는데 그 안과는 환자가 감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세워가지고서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거 안 되겠으니까 어디 세대로 살고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몇 개 터가지고서 아예 건물 하나를 만들고 있더라고, 코로나 유행 중에. 그리고 저쪽에 외과는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 9시 반이면은 접수 마감. 왜냐면은 그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이미 접수가 쫙 차가지고서 예약 차고 접수도 있고 막 하니까 못 봐. 그래서 거기서 퇴짜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한의원 처음이긴 하지만 저한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 아는 외과 의사분도 이게 백신 접종 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대. 왜냐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 귀찮기만 하고 뭐 득될 것도 없고 가성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서 신청 안 했대요. 그래서 백신은 안 놓겠대. 바쁘니까. 여기 양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 외과인데 교통사고 환자를 안 받으니까 이상한데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환자가.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곳도 있는데 입원실도 안 받아줘요. 왜냐면은 입원실 꽉 차 있으니까. 이미 다른 걸로도 그 교통사고처럼 돈이 안 되는 거 말고 이미 꽉 차가지고서 풀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미 여기다가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을 받을 수는 없죠. 전에 제 환자분 한 분은 제 한의원까지 오기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서 급하게 요 근처에 있는 통증의학과를 갔대요. 그랬더니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시간 짧게 해가지고서 핫팩이나 그 물리쳐 전기로 하는 거 둘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해주겠다고. 그런데 바쁘니까. 그리고 옆에 성형외과, 성형외과는 아니고 성형외과만 보는 일반 의원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의원 한 다음에 그 조그맣게 옆에다가
진료과, 성형외과 이렇게 해서 성형외과 아닌 환자는 안 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데 거기 직원이 울면서 퇴사해가지고서 바빠 죽겠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원장님은 이제 새 직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나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만뒀어. 나 좀 쉬고 싶다고 그만둔 다음에 와서 침 맞고 있어요.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명은, 거기는 이제 진짜 성형외과, 그 성형외과 뭐 이렇게 간판만 단데 말고 진짜 성형외과를 다니는데, 진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실에다가 CCTV도 달고 있고,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수술방 직원은 간호사예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근데 그 간호사분인데 시간이 없어. 지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대. 근데 거기 원장님 불러가지고서 지금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직원을 지금 뽑는다고 할지라도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다만 한 2주 정도까지만이라도 주 7일 근무를 좀 해달라고. 코로나고 뭐고 하네, 어지간한 병원은 다 바빠요. 코로나가 유행하면 안 아파? 이뻐지고 싶지가 않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타격이 거의 없어요. 아니,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는 더 바빠. 그래서 급하게 직원 충원하고서 뭐 교육시키고, 지금 정신없어 지금 다른 데는. 양방만 그렇겠어. 이 근처에 저는 제 한의원 환자만 보고 있을 텐데, 전에 다른 그 미용 시술만 하는 그런 한의원 있잖아요. 거기 간호조무사가 퇴근하고서 일로 오더라고. 아파 죽겠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는데, 거기는 미용 시술만 하는 곳이라서 뭐 물리치료 기계도 없고 원장님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퇴근 빨리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침 맞고 가더라고. 그리고 제 친구 놈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타격이 크대. 코로나로 뭐 운영이 막 힘들대느니, 뭐 힘들어 죽겠다느니, 환자가 없대느니, 뭐 그런 놈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뭐 술 한잔 사줘야 되나 본데, 그 요즘 그 방역 등급 때문에 어디 가서 술 사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의원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한의원에서 뭐 한잔하고 면서 뭐 얼마나 힘들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무려 코로나 전에 비해서 매출이 2%나 떨어졌다고. 환자 늘었지? 너 늘었지? 나도 늘었어. 난 심지어는 작년에 늘었어. 나는 작년에 줄었어. 나는 줄었는데 매출은 비슷해. 그러니까 어쨌건 병원이고 한의원이고 코로나고 나발이고 하네, 바빠요 다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방은. 서울은 많은가? 지방은 월급을 네트로 2,500 주고 그런데요. 네트로 2,500이면은 그러면 연봉으로 4억 정도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의료 인력을 쏟아 부어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그래야지 병원이 굴러갈 정도로 바쁜데, 근데 일부는 아니야. 일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기 시작하고 맨날 손소독제가 사방에 널려 있고 그러면은 망하는 업종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거기는 환자가 별로 없지. 아니요, 다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상당수는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은,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뭔가 좀 별로 타격이 없고, 나도 타격이 없었지 사실은. 그리고 다른 의사들도 백신 접종 희망 의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귀찮다고 안 한다고 하고 자꾸 뭐 이런 거는 그냥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 전공의 시켜가지고 굴리면 안 되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일바로 신청해가지고서 백신 놓고 있는, 그런 접종하고 있는 그런 원장님들 중에 아주 일부는 죽어, 백신 맞고 침 맞으면 죽는겨 라고 환자들 협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정이 이러니까 믿기지 않는 소문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런 원장을 본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메르스 이후에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일게요. 메르스는 일찍 끝나긴 했지. 코로나로 힘든 의사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의사들도 그냥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 한의사놈들만 없었어도, 저놈들이 침만 안 놓고 있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타겟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던 와중에 긴급 승인 나가지고서 백신을 막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수가 가지고서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그런 원장님들인데, 갑자기 환자분이 와가지고서 이거 맞고서 침 맞아도 돼요? 이러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죽어, 백신 맞고 침 맞으면 죽는겨, 이런 말이 나왔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는 소문은 있는데, 정말로 그런 의사를 봤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의사라고 뭐 다른가? 의사도 결국에는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노래방 사장님, 식당 사장님, 주점 사장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거의 1년 반 동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침 맞으면 죽는다라고 그런 원장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이해 좀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야. 이제 슬슬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서 자꾸 마스크를 벗고 싶어하고 손 닦기 싫어하고 주변에 손 소독제가 하나 둘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이제 슬슬 환자분들이 다시 올 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상관없겠지. 그럼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의 그 모습대로 그 자애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죽어! 백신 맞고 침 맞으면 죽는겨!